이 영상에서는 잔인한 장면, 욕설, 그리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 쇼 오브 데드의 누설이 있습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터미네이터가 아닌 좀비 코미디 영화 쇼 오브 데드,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이 영화는 원조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패러디한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속에 숨어있는 숨겨진 의미나 콜백, 뉘앙스, 레퍼런스를 좋아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콜백과 레퍼런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 윅 3편 예고편에서 매트릭스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바로 존 윅이 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장면인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했던 1999년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탱크가 네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네오는 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총. 존 윅 3편 예고편에서는 윈스턴이 존에게 물어봅니다. 필요한 게 뭐냐고. 그러자 존은 총, 많은 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다른 영화나 TV쇼에서 나오는 장면 또는 대사를 따라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따라하진 않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렵거나 팬들이나 눈치챌 수 있는 이 작은 디테일을 가끔 이스터 에그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콜백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코미디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서른락, 사인필드, 프렌즈, 못 말리는 패밀리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데요. 초반에 있던 농담을 후반부에 가서 재사용해서 웃음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콜백은 꼭 코미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근 영화를 인용하자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콜백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행동, 같은 대사이지만 이 행동과 대사를 다른 캐릭터가 하면서 영화 초반에 사용했던 대사를 콜백하는 것이지요. 꼭 개그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You gotta go, man. You gotta go home, man. When will I know I'm ready? You won't. It's a leap of faith. How do I know I'm not gonna mess it up again? You won't. Right. It's a leap of faith. 이 외에도 러닝 개그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코미디 텔레비전 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반복되고 웃음을 선사하는 행동, 대사인데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여러 개의 콜백이 있는데요. 집 정문이 열려있는 것을 불평하는 룸메이트 피트. You do know the front door was open again last night. And the front door is open again! 이것을 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가 즐겨하는 대사 Fuck a doodle do. 퍼크 두들두는 욕설과 닭의 울음소리를 섞어 만든 대사인데요. 후반부에 숀이 이 대사를 반복하면서 콜백을 하게 되지요. Fuck a doodle do. 그뿐만 아니라 에드가 방귀를 뀌고 사과하는 장면도 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레퍼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 명대사를 하나 패러디했는데요. 바로 에드가 숀의 엄마 바바라를 구하러 간다는 대사입니다. We're coming to get you, Barbara! They're coming to get you, Barbara. They're coming for you, Barbara. They're coming for you. We're coming to get you, Barbara!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분명히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 있던 대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레퍼런스하기 위해 숀의 엄마 이름을 바바라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에드가 바바라를 구하러 가겠다는 평범한 대사이지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본 적이 있는 좀비 팬들은 아하 하고 눈치챘을 겁니다. We're coming to get you, Barbara! They're coming to get you, Barbara. 아주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영화이지만 같은 감독, 뜨거운 녀석들에도 재밌는 레퍼런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1991년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데니 버터맨이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며 영화 초반에 감독 에드거 라이트는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영화를 보여주지요.
보통 레퍼런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눈치채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인데 코미디 영화라 감독 에드거 라이트는 많은 관객들이 웃을 수 있도록 포인트 브레이크의 유명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동시에 데니 버터맨이 영화광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 어이없는 장면이 포인트 브레이크를 레퍼런스, 콜백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꼭 영화광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영화 초반에 데니 버터맨이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독 에드거 라이트는 그 누구나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드거 라이트는 자신의 다른 영화에서도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 있는 한 장면을 레퍼런스 하는데요. 보통 같은 영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개그를 레퍼런스가 아닌 러닝 개그라고 합니다. 감독 에드거 라이트와 사이먼 페그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러닝 개그는 바로 담장을 넘는 장면입니다. What's the matter, Danny? You never taken a shortcut before? What's the matter, Danny? You never taken a shortcut before? 감독 에드가 라이트, 제작 니라 파크, 사이먼 페그, 닉 프로스트 이 4명의 인물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을 코네토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세 영화 모두 아이스크림 코네토가 언급 또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Do you want anything from the shop? Cornetto.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에서 등장하는 담배, 빨간 사과 You pack of red apples.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에서 나오는 담배인 빨간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코네토 아이스크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은 국내에서 팔고 있는 브라보나 월드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3부작에서 등장했던 담장을 뛰어넘는 장면을 러닝 개그라고 부릅니다. 같은 감독 그리고 같은 배우가 같은 개그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복되는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는 그만의 특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그만의 독특함을 잘 살린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이비 드라이버나 앤트맨도 재미있지만 역시 사이먼 페그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마치 조나단 놀란이 각본으로 참여하지 않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2% 부족합니다. 하지만 에드거 라이트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물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뛰어난 감독인 건 확실하니깐요. 아무튼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는 빠른 편집, 근접 촬영, 빠른 확대, 그리고 독특한 화면 전환으로 유명하지만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야말로 그의 끼가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반복되는 장면인데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반복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반복되는 장면들은 코미디 효과를 위해 사용되지만 우리 주인공 숀의 반복되는 그의 일상, 그리고 그의 지겨운 인생, 그리고 그의 행동을 감독은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특별한 일 없이 쳇바퀴에서 뛰고 있는 햄스터처럼 숀은 열정이 없으며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좀비 사태가 일어났어도 숀은 반복되고 있는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일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라 개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숀의 발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마치 좀비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좀비가 아닌 평범한 숀이었습니다. 피곤이 가시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억지로 일어나 움직이는 그의 몸짓이 마치 좀비와 같아서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서 반복됩니다. 아무튼 잠에서 일어난 숀,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거실에 나가 소파에 앉아 에드와 함께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서 반복되는데요. 아침에 숀이 일어나 하품을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은 뭔가 다릅니다. 같은 집이지만 집안의 인테리어가 바뀌었고 에드가 리즈로 교체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왜 에드가 리즈로 교체되었는지 알지요. 아무튼 다른 환경에 있어도 숀은 늘 반복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비 사태가 다 끝나고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정작 변한 건 주위 생활 환경일 뿐 숀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몸에 익숙한 패턴을 변경하기 힘들지요. 감독은 변화를 싫어하고 같은 생활 패턴을 살아가는 숀을 우리를 풍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복되는 장면은 바로 숀이 슈퍼마켓에 가는 장면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일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이는 것이 매력인데요. 이렇게 둘을 양옆에 놓고 보면은 타이밍이 조금 빗나간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숀 외 반복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주위 인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만약 요즘 만들어진 영화라면 그린 스크린과 함께 카메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설명할 건데요. 왼쪽이 좀비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오른쪽이 좀비 사태가 일어난 후입니다.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숀, 오른쪽을 보면은 축구공을 맞았던 어제와 다르게 그 다음 날에는 그 꼬마가 공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좀비 사태 때문에 아이가 늘 하던 놀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아마 죽었거나 좀비가 되었을 겁니다. 왼쪽을 보면은 공을 가지고 놀던 아이 때문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서 빨간 차 안에 있던 이웃에게 인사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은 빨간 차 안에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길을 걷는 숀,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는 모습을 보면 그의 착한 성격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좀비의 습격 때문에 노숙자가 길거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노숙자에게 잔돈을 줘서인지 그 다음날 돈이 모자라서 코카콜라와 아이스크림을 외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발목이 부러진 노숙자를 만나서 하는 소리가 잔돈이 없다고 하지요. No, I haven't got any change. I didn't even have enough at the fucking shop. 그뿐만 아니라 좀비 사태 때문에 차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세차하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숀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 한눈이 팔려 넘어질 뻔합니다. 좀비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숀은 늘 반복되었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서 주위 환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는 아침에 느긋하게 조깅하던 사람이 오른쪽에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좀비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왼쪽 화면을 보면은 숀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숀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무시합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간 숀, 또 한 번 머리를 긁적거리며 왼쪽에 있는 과자들을 구경하다가 음료수가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내려놓은 다음 다른 음료수를 고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유리에 있는 핏자국을 눈치채지 못하는 숀이기도 하지만 음료수를 잘 봐야 합니다. 왼쪽에는 다이어트 코카콜라를 집어들었다가 오리지널 코카콜라로 바꿉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집어들더니 다이어트 코카콜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코카콜라를 마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딴소리는 그만하고 나중에 계산대에서 신문을 찾아보지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비 사태 때문에 신문 배달이 없었지요. 아무튼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제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 중 하나입니다. 숀 오브 데드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지 않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이름으로 개봉한 이 영화는 패러디를 당하는 원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고려해 한글 제목으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하니까 언급하고 싶은 영화 제작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좀비의 아버지인 조지 A. 로메로가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너무 재밌게 보아서 사이먼 페그와 에드거 라이트를 자신의 2006년 영화 랜드 오브 데드에서 좀비로 분장시켜 카메오로 출연시켰습니다.
얼마 전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재신청했는데요. 정말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숨겨져 있는 의미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에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하던 숀, 룸메이트 피트가 에드에게 Fuck off! You wanna live like an animal? Go live in a shed, you thick fuck! I'll leave him alone! Stop defending him, Sean! 짐승처럼 살고 싶어? 그럼 헛간에 들어가서 살아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정말 영화 마지막에 에드가 좀비가 되어서 숀이 헛간에 그를 숨겨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드가 혼잣말로 다음에 저 녀석을 만나면 쟨 죽었어라고 했는데 Next time I see him, dead. Johnny, look who it is! 정말 다음날 영화 후반부에 에드는 죽어서 좀비가 된 피트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로맨스 코미디 좀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 코멘터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DVD나 블루레이를 구입해서 감독 코멘터리를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영화 제작 뒷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방대한 양이라 차라리 감독 코멘터리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